이 코인 투자자분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없었던 때 있잖아요. 되게 옛날일 것 같은데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만 있었을 때 그때 거의 국내 최초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더리움에 13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 13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그 초심자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한때 멍청비용과 시발비용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었는데요. 멍청비용은 부주의로 멍청하게 낭비한 비용이고요. 그리고 시발비용은 홧김에 충동적으로 소비한 비용을 말합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말에 막 백화점 가서 플렉스를 했거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상황에 택시를 탔다. 그러면 시발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 시발비용과 멍청비용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충동적인 그런 소비는 시발 비용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그 충동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부주의한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주의함을 메꾸기 위한 멍청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충동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는 가난뱅이 특급 열차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망쳐버리곤 하죠. 근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충동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 스타일이 모르겠고 좋으니까 일단 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게 일단 사버린 종목들이 이내에 그 관심에서 멀어질 때가 있죠. 얼마간 막 후끈 달아올랐다가 투자 열정이 하락장이 오면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충동적인 무지성 투자를 일삼는 사람들은요, 성격적인 결함을 가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좀 비난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되게 충동적인 인간에 속하는 편인데 저는 의식적으로 이 충동성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충동성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점점 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간다면 ADHD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ADHD는 집중력 결핍과 그리고 충동성 과잉 이 행동이 주요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취약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덕형 교수님은 성인 ADHD 환자가 투자에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 ADHD 환자는 주식을 할 때 제대로 분석해서 뛰어들기보다는 그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편이라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위험주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들의 의견, 이 견해를 좀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ADHD는 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DHD 처방약을 복용 중인 제 지인이 있는데요. 지인은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주야, 그 약을 먹었을 때 짜글짜글거리는 그 유튜브 화면 같은 세상이 4K 해상도로 보이는 느낌이야. 이렇게 지인은요,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그 약효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약간 좀 자신이 정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흡족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도 꽤 즉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부작용도 있다고 하네요. 밤에 불면증이 생기고 그리고 음식이 약간 지우개 더미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 지인은요, 치료를 꽤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막 정말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지인처럼 충동적인 투자를 제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쇼핑 중독에 빠져 있고 자꾸 도박 성향의 투자에 이끌리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ADHD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되겠죠. 제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자신이 ADHD라고 고민한 한 투자자가 자신의 코인 투자의 과거의 경험을 밝혔어요. 이게 2017년도 정도 그 코인 하락장이 왔을 때 쓴 글이었는데 이분이 커뮤니티상에서 막 비속어를 써가면서 진짜 쫄깃하게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게 보긴 했지만 정말 그 당사자분은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 코인 투자자분이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도 없었던 때 있잖아요. 되게 옛날일 것 같은데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만 있었을 때
그때 거의 국내 최초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더리움에 13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 13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그 초심자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한 케이스였어요. 이분은 코인으로 이렇게 재미를 보다 보니까 레버리지 거래를 해서 수억 원을 벌었는데 그 뒤부터 금전적인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요. 이렇게 돈맛을 경험하고 나서 코인 투자에 과몰입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코인 시장에서 막 정보를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그리고 이게 또 나만 아는 정보라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분이 투자를 하시면서 지나치게 그 코인 투자에 과몰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계획했던 그 상황이랑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그때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벌어둔 돈을 거의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한창 막 코인 투자가 물이 올랐을 때 이분이 400만 원의 시드머니로 5억 원을 달성을 하기도 했었대요. 그렇게 해서 뭐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막 수억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만심이 막 하늘을 찔렀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돈을 막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까지 더해져서 결국 이분은 무리수를 둬가지고 코인 투자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황이 그분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날이 갈수록 심해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막 예민해지다 보면요, 주위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위에 친한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갔대요. 결국에 이분한테 남은 거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 보증금 정도라고 그렇게 밝히셨어요. 이분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끝내고 나서 느꼈던 거는 과몰입의 끝이 광기라는 거였대요. 그걸 깨달았을 때 몸과 마음은 이미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있었고요. 이분은 자신이 스스로 미친 줄도 모르고 미쳐가고 있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셨습니다. 이분이 경험했던 그 과몰입 상태는요, ADHD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 흥분이랑 보상이 있는 일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몰입되는 상태를 보인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이나 도박, 유튜브 이런 거에 푹 빠져서 시간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같은 3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중요한 약속에 늦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방치하는 일이 또 비일비재해질 겁니다. 이게 꼭 뭐 ADHD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투자에 과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과몰입이 초래하는 가장 큰 단점은요,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안목을 해칩니다. 단지 내가 코앞의 일에만 초점을 계속 맞추고 살다 보면 삶은 현실에 갇혀버리거든요. 지금 우리의 코앞에 닥친 현실은 과거가 만들어낸 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시안적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삶이 계속 과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투자는 정말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주식 투자가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투자로 제가 인정하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일론 머스크입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때때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에게는 일반인들에게 없는 정말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사업 시도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엄청 무리해 보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뭐 살펴봤을 때 거의 외계인 수준의 프로젝트죠. 지구 밖으로의 뭐 확장을 시도하는 우주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전기 자동차를 시도했을 때도 이게 가망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하는 거나 뭐 SNS 플랫폼 트위터를 인수한 거나 뭐가 됐든 이분이 손대는 분야가 그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남들과 다른 그 무언가를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빠른 속도로 그게 세상 속에서 구현되고 있고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많은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신의 꿈이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관성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세상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사업 도전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업을 잘해가지고 업계 1위가 되겠다 그런 목표도 아닐 거고요. 사실 그런 거면 이미 달성했겠지만 그게 이 사람의 원동력이 아닌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인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 아닐까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노래의 한 구절이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anti-human rac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딱 일론 머스크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눈앞의 이야기만 관심 있는 투자자가 노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뭐 그냥 단지 단기간의 차익 정도겠죠. 나만 아는 그 정보로 오늘 사서 막 내일 팔아서 얼마간의 수익을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나만 아는 정보가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시점 그 전까지는 차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면 저는 메이크 어 베터 플레이스 같은 그런 의미까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내심 있는 장기 투자자는요, 충동적일 필요도 없고 과몰입할 필요도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더 여유롭고 편안할 거예요.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투자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지 저는 가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충동적이고 과열된 양상의 투자는 훗날에 후회를 남기거든요.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 이거는 논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충동성을 좀 진정시킨다면, 스스로 그게 어렵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충동성을 좀 제어하신다면 나의 투자도 그리고 일상의 평화로운 삶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